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물 강의하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2학년들 앞으로 이제 내년 하고 내후년에 고3 때 좀 미리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1페이지는 이제 뭐 시간표랑 그다음에 이거 날짜니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생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생원은 어머님들이 알아두실 게 일단 전체 전 범위랑 그다음에 이제 1학기랑 2학기 내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 단원을 보시는 일단 요령은 1, 2, 3, 4, 5단원이 전체 이제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난이도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도. 자, 1단원 별표 하나, 2단원도 하나, 그다음 5단원도 하나니까 여기는 암기거든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 좀 여기는 좀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 4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단원은 별표 2개고 4단원은 별표 3개인데, 이 별표 2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준킬러를 의미합니다. 준킬러. 그래서 보시면 3단원의 항상성 파트는 여기 보시면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준킬러 한문항, 여기 한문항. 제가 지금 여기 한문항은 수능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수축에서 일단 자 준킬러 문제, 계산 문제가 한문항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올해 수능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암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별표가 3개인데 왜 3개냐? 요 파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능에서 총 유저는 자, 5문항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전부 다 계산인 거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단원이다 보니까 별표가 3개예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내신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제 1학기 같은 경우는 3단원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보통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단원이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가 1학기 기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3단원까지가 1학기가 내신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1학기를 왜 중요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고1, 현재 고1하고 고1은 좀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 말씀 조금 일단 먼저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이 고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이 제가 이제 과학을 기준으로 통과라 설명을 드릴게요. 통과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교생이 전부 다 통과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가 통과에서는 1등급이나 2등급을 따질 때 여기가 우리 전교생이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교생. 그래서 보통은 1등급이나 2등급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1등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최소한 자, 전교 12등까지는 1등급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거의 뭐 다 1, 2등급 받을 것 같아요. 이과 친구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통과는 워낙 이제 물원이나 화원 선행 수준의 이런 선행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되기 때문에 이 물원하고 화원이 선행이 되어 있는 이과 친구들이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과해서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과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고1로 올라오면 조금 여기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생원으로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 인원수가 우리 전교생이 아닌 거죠. 생원 선택자들끼리 서로 1등급, 2등급이 일단 서로 치열하게 좀 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인원수가 대략 작은 학교는 100명이고요. 보통은 150명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 조금 남고는 조금 이과생들이 많기 때문에 200명 가까이 육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등급, 2등급 인원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통은 한 6등 정도까지가 이제 한 5, 6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적어도 최소한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야지만 2등급까지 일단 나오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1학기 강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2학년이 딱 되는 순간 아이들이 상당히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솔직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과생들이 워낙 수학 선행도 잘 돼 있고 통과도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1학년 때는 되게 아이들이 다 성적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학년 가는 순간에 사실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구가 현재 고1인데 통과해서 만약에 12등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되게 1등급이니까 잘하는 친구잖아요. 어쨌건 우리 애는 통과 1등급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고2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12등인 친구들은 이 앞에 1등부터 12등이 거의 다 이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다 여기로 와요. 여기. 그럼 만약에 고1 때 12등인 친구 고2에 오잖아요. 3부터 시작해요. 3부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과 쏠림 때문에 요 친구들 다 이과로 그대로 넘어올 거거든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는 잘하면 12등이니까 최소 잘하면 2등급, 못하면 3등급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 미끄러지면 4등급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 우리 애가 고1 때는 분명히 통과해서 1, 2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 과목을 딱 어느 순간 거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 이과로 쏠리기 때문에 등급이 쭉 떨어집니다. 쭉.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일단 좀 대비가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1학기 말씀 왜 드렸냐면 이제 아마 곧 겪으실 텐데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딱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등급이 쭉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그럼 요때 1학기 딱 끝나면 이제 2학기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내신 포기. 아 이거 나 등급 이거 3, 4 나와가지고 내가 저 가고 싶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수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2학년 현재 2학년 그러니까 예비 3학년이죠. 지금 현재 애들이 내신 대비 안 하고 저랑 같이 수능 대비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뭐냐 그냥 내신을 버린 거예요. 왜냐 1학기 때 등급을 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시가 크게 의미가 없고 빨리 정시로 돌려서 내신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반들이 실제 2학기 가면 막 각 학원별로 뭐 수능 대비반 같은 것들이 2학기 때 많이 꾸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수시를 좀 준비해야 될 친구가 있다라고 치면은 1차적으로는 1학기 성적, 1학기 등급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1학기 딱 끝나고 나서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등급이 나왔는데 등급이 안 좋잖아요. 그럼 학생 스스로가 자기 그냥 수시를 포기해요. 아 이거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엄마. 왜냐면 큰 벽을 느끼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솔직히 이번 1학년들 그러니까 예비 2학년들은 굉장히 겨울방학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과생들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과생들은 정말 그 수학이랑 과탐을 몰빵을 하셔야 돼요. 수학 과탐. 그러니까 고2 이과에서 그 사실 굉장히 실력이랑 격차가 크게 나는 게 사실은 수학이랑 과탐이기 때문에 과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 과목이 3개잖아요. 이 원 과목 3개 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화생이건 뭐 물생지건 물화지건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과탐 준비를 좀 미리 하지 않으시면 되게 낭패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말씀을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자 고3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3. 고3은 저희가 이제 곧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내신도 하지만 수능도 어쨌든 대비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고3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제가 1, 2월 보통은 이제 고3 수능 대비반, 수능반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 2월이 있고 그다음에 3, 4, 6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이 있고 이제 수능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지금 표시를 드린 거예요. 보시면 6평, 9평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6평이 되게 중요하고 9평 중요하고 이렇게 6평, 9평이 거의 다 수능이랑 연계가 돼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수업이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2월 달은 그냥 기출 위주로 많이 정리가 됩니다. 수능 기출.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3 수능 선생님들이 고3 수능 선생님들이 1, 2월 달 겨울방학 때 수능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시고요. 보통은 이 선생님들별로 되게 뭐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4월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 선생님별로 스킬이 일단 스킬 수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킬이 아이들이 굉장히 체화가 잘 되면 이걸 가지고 6평이나 9평 수능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제가 고2 애들을 데리고 지금 현재 그 수능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수능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수시를 좀 빨리 포기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시를 빨리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내신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내신 등급이 왜 안 나오냐? 제가 일단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요. 아까 되게 치열하죠. 150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6등이나 10등 안에 들어야지 어느 정도는 2등급 정도까지 일단 등급을 찍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왜냐? 워낙 잘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과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저희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원 과목 다 공통으로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학교 시험 내신 문제가 그냥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EBS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냥 변형해가지고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최소한 수능 기출이나 EBS 문제를 풀릴 때 당해만 풀리면 안 돼요. 보통 최소한 4, 5개년치 있잖아요. 4, 5개년치. 4, 5개년치 수능 기출, 4, 5개년치 EBS 문제.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10년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굉장히 앞으로 그 출제할 문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 골라서 아무거나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할 때는 자, 수능 기출 5개년치, EBS 5개년치를 다 풀어내야지만 그중에 뭔가 한 개가 딱 문제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 풀이 양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능 기출이나 EBS 문제가 절대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사실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3페이지나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쭉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준킬러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이 유전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사실은 여기다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한 건데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 하나하나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기출 5개년치 그다음 EBS도 5개년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문제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과탐 특히 제가 뭐 생원도 마찬가지지만 과탐에 대한 미리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아, 이거 굉장히 풀어야 될 문제는 많아. 근데 하나하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당연히 친구들은 중간에 조금 도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막 여름방학 지나고 1학기 끝나면 막 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은 포기한다. 그리고 내가 뭐 수능으로 생원 지원을 한다라고 치면 엄마나 그냥 생원 지원만 내신 대비하고 뭐 내가 만약에 화생지 있으면 그냥 화학은 안 해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특히 우리 고1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과탐에 대한 좀 꼼꼼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양의 몸풀 안 됐으면 상당히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일단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 학교 내신도 수능 기출하고 EBS가 출제가 되고요. 잘 보시면 제가 나중에 고3 수능으로 수능 대비를 할 때도 이때 겨울방학 때 수능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별로 스킬이 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체화가 돼야지만 아이가 실제로 이제 수능 봤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친구들 제가 지금 현재 수능반 하고 있는데 수능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요게 안 된 애들이에요. 당연히 요게 안 되면 내신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충분하게 연습이 잘 돼 있고 준비가 잘 되는 친구들은 사실 내신 등급이 잘 나와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그럼 이제 보통 나머지 뭐 3등급까지는 애매하니까 보통 한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많이 여기 와가지고 내신 대비반 그러니까 수능 대비 내신을 버리고 수능 대비반에 일단 합류해가지고 수능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이거 너무 애들이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들은 그냥 어쨌건 곧 고3이기 때문에 되게 수능 기출이랑 EBS에서 핵심 문제만 꼭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이거라도 해야지만 고3 때 요 수업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획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어떤 느낌 좀 많이 받냐면 애들이 구멍이 좀 많다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특히 이제 그 고1 그러니까 예비 고2 대상으로 수업을 깔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 보셨잖아. 올해 수능 보셨잖아요. 국어도 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수학도 좀 까다로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학 때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생원이요. 등급 컷이 46, 47이가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컷이 46, 47점입니다. 그리고 2컷이 지금 42, 43점이거든요. 43.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 이제 생원은 만점이 50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수능에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요. 자, 여기 맞으려면 3점짜리를 한 문제를 틀리면 돼요. 한 문항. 그리고 요거 맞으려면 3점짜리 어려운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2개를 틀리면 최소한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그 생원 수능 문항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요거 할 수 있겠다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올해 수능이 생원이 조금 좀 수월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수능 문제 생원이나 지원이 나머지 물원 화원 다 이제 뭐 쌤들 뭐 자문도 구하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이번 올해 수능이 굉장히 생원하고 지원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탐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막 국어나 수학 이렇게 할 게 많은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생원이나 지원을 조금 수능으로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올해 수능 특히 생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되게 쉽게 나왔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제 과탐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원이나 지원 쪽으로 수능 과목을 잡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어쨌건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능 생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50점 만점에서 최소한 뭐 우리 애가 2등급이나 1등급 받고 싶다 그럼 이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능으로 생원을 설명을 살짝 다시 한번 드리면은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원은 그 13문제하고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13문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아닌 거 암기 파트. 그리고 나머지 7문항은 뭐냐면 저희가 준킬러 플러스 킬러예요. 준킬러 플러스 킬러.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이거든요. 7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킬러 조기 3단원에서 2문항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에서 5문항 해가지고 7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문제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여기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유전에서도 이 5문항 중에서 한 2문항 정도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 3개는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수능에서. 그럼 한번 봐볼까요? 요 2개 정도가 좀 살짝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2개를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다고 치면 최소한 2등급은 나오는 과목이에요. 솔직히 생원이. 그래서 보통 생원을 수능으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2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머지 뭐 준킬러나 뭐 암기를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유전 2개만 틀려버리면 최소한 2등급은 보장이 되는 과목으로 굉장히 생원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굉장히 수능 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어려운 거 하나 맞추면 이거 하나만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생원 선택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원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등급이 조금 나올 만한 그런 희망이 보이는 그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생원으로 수능을 많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제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 딱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생원이건 뭐 물원이건 화원이건 일단 기본 우리 친구들은 요거를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수능 기출하고 EBS 문제를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신하고 수능이 사실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솔직히 과탐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어떤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할 거냐면 이렇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수업이잖아요. 자신감. 상당히 공부할 때 자신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수업에 생원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행으로 생원을 좀 했다. 근데 애가 되게 성취도가 좋다. 그런 친구들은 좀 저하고 안 맞고 이제 생원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생원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냥 좀 찜찜하다. 좀 그런 친구들은 일단 좀 저랑 생원을 같이 하면서 저는 이번에 아이들 생원 수업에 올해 수능 문제를 풀려줄 거거든요. 올해 수능 문제. 그러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내가 올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뭐 조금만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앞으로 심한 문제를 풀면 내가 진짜 생원 수능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이번 수업에 그 올해 수능 문제를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려서 선생님 저 올해 수능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일단 단원별로 매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재 예비고일들 있잖아요. 예비고일들도 제가 엊그저께 수업을 한 번 했는데 이제 그 단원이 마침 유전 파트여가지고 올해 수능 문제를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풀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풀고. 그러니까 애들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내가 유전을 배웠는데 올해 수능 문제를 맞췄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뭐또 선생님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자신감을 되게 많이 불어 넣어지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조금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 그럼 나도 이제 사실 그럼 현재 예비고애들이니까 중3이잖아요. 중3도 할 수 있는데 고1은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애들이 생활을 좀 공부할 수 있고 이게 내신이나 수능까지 쭉 이어질 수 있게 좀 꼼꼼하게 관리하고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넣어준 수업 위주로 기획을 하게 되면 조금 애들이 보람차게 생활을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 요 정도인데 솔직히 저도 좀 되게 마음가짐이 좀 뭐랄까 되게 경건한 마음가짐인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곧 닥칠 게 이거거든요.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정말 자기가 내신을 버릴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내신을 가져갈 건지가 굉장히 결정되는 주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고1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친구들 저 수업 시간 만나면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고 또 제가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